안녕하세요. 한규범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수입 명령을 이용한 모델링과 로프트 명령을 이용한 모델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처를 만들 때 휘어진 모양의 파이프나 스프링 형태의 형상과 같이 곡선이 있는 경우나 시작면과 끝면의 모양이 다른 경우 단순한 선과 면으로 이루어진 돌출이나 회전 명령으로는 모델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곡선이 있는 형상을 만들기 위해 여러 스케치를 합쳐 피처를 만드는 명령이 바로 스윕과 로프트 명령입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윕 명령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윕이란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어떠한 단면이 선택한 경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형상을 생성하거나 자르는 명령입니다. 스윕 명령에는 다른 피처 명령과 같이 단면이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3차원 형상을 생성하는 스윕 보스 베이스와 단면이 경로를 따라 형상을 자르는 스윕 컷이 있습니다. 스윕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항목은 단면과 경로입니다. 단면은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피처를 생성할 모양이고, 경로는 단면을 이끌어갈 말 그대로 경로입니다. 이 두 스케치를 합치면 앞에서 본 이러한 형태가 나옵니다. 이제 스윕 명령을 직접 사용하여 이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스윕에는 기본적으로 단면과 경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항목 중 스윕으로 피처를 생성할 때 전체적인 형태를 결정하는 항목은 경로입니다. 따라서 경로를 먼저 만들고 단면을 나중에 그리는 것이 스윕 명령을 사용할 때 편리합니다. 그럼 하나의 면을 선택하여 경로를 스케치하겠습니다. 경로는 원점을 기준으로 임의대로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종료를 하고 작성된 경로와 수직한 면에 단면을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려진 단면을 구속 조건을 사용하여 단면의 중심과 원점을 일치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종료를 한 후 전체적인 형태를 보면 이러한 형태의 스케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스윕 명령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로와 단면 총 2개의 스케치가 필요합니다. 스윕 명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단면을 그리기 위해서는 경로의 끝 지점에 직각인 평면, 즉 경로의 수직인 평면을 생성하여 단면을 만들어줍니다. 경로와 단면이 수직하지 않다고 피처가 생성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경로 끝 지점에서의 경로와 단면의 각도가 경로를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피처가 생성되므로 의도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경로의 수직인 평면에 단면을 생성합니다. 다른 하나의 조건은 단면과 경로 스케치는 따로따로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윕 명령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면 스케치가 반드시 닫힌
회곡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스케치를 기반으로 수입 보스 베이스 아이콘을 눌러 피처를 생성하겠습니다. 피처 메뉴에 수입 보스 베이스 아이콘을 눌러주면 이러한 대화창이 뜨게 됩니다. 그럼 대화창 안에 항목을 보면 프로파일과 경로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 단면과 경로 스케치를 눌러 선택을 해줍니다. 각각의 항목을 제대로 넣었다면 미리 보기에서 보이는 것 같이 의도한 대로 경로를 따라 단면 사각형이 이동하며 피처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입에는 단면과 경로 이렇게 두 가지 스케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스케치를 하나만 작성했을 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생성한 피처에서 단면 스케치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에서는 명령이 작동할 요소가 모자르면 메뉴의 아이콘이 비활성화되거나 이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입 보스 베이스 명령은 항목이 하나만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콘을 눌렀을 때 대화창이 전과 동일하게 뜹니다. 그 이유는 스케치 프로파일 아래에 있는 원형 프로파일 기능 때문인데 그 이유는 스케치 프로파일 아래에 있는 원형 프로파일이라는 기능 때문인데 이 기능을 사용하면 무조건 경로에 수직한 원형 단면을 적용시켜 수입 피처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원형 프로파일 기능이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단면을 알아서 생성해 주기 때문에 스케치가 하나만 있어도 수입 보스 베이스 아이콘이 활성화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 강의는 솔리드웍스 2016을 기준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 기능이 보이지만 원형 프로파일은 솔리드웍스 2016부터 추가된 기능입니다. 따라서 그 전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메뉴의 수입 보스 베이스 아이콘이 비활성되어 나타날 겁니다. 수입 보스 베이스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수입 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입 컷은 수입 보스 베이스와 사용법이 동일합니다. 단지 기존의 형상에서 경로를 따라 단면 모양으로 잘라낸다는 것이 수입 보스 베이스와의 차이입니다. 화면에는 육면체가 있습니다. 그럼 경로와 단면을 그려 수입 컷의 기능을 이 육면체에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육면체는 중심을 원점으로 잡은 피처입니다. 따라서 경로를 우측면 평면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처럼 경로가 그려졌습니다.
단면은 육면체의 한쪽 면 위에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단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두 스케치를 이용하여 스윕 컷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윕 컷을 하면 이러한 형태의 픽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스윕 컷은 스윕 보스 베이스와 사용법이 동일합니다. 스윕 명령을 사용하여 가장 많이 활용하는 형태는 나선형 피처를 만들거나 나사산을 피처에 만들 때입니다. 이때 활용하는 나선형 곡선을 만드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면을 하나 골라 원을 그려줍니다. 그 후 나선형 곡선 아이콘을 선택해줘야 되는데 나선형 곡선이 선이지만 회전하면서 점점 위로 올라가므로 부피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선형 곡선 아이콘은 스케치 메뉴가 아닌 피처 메뉴의 곡선에 있습니다. 나선형 곡선을 누르면 왼쪽과 같은 대화창이 뜨면서 이러한 미리 보기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곡선의 시작점과 끝점의 정보가 나와 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쪽의 높이와 지름은 말 그대로 나선형 곡선의 높이와 그의 지름입니다. 나선형 곡선의 지름은 나선형 곡선을 만들기 위해 스케치한 원의 지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 회전은 나선형 곡선이 몇 바퀴를 돌아 올라갔는지를 나타내며 피치는 그 1회전당 올라간 높이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상자의 피치가 89mm 1회전, 그러므로 높이가 89mm 피치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항목으로 나선형 곡선의 형태를 정의하게 됩니다. 왼쪽 대화 상자에 보면 정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정의 기준에서는 지름을 제외한 나선형 곡선을 나타내는 3개의 요소 중 2개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여 나머지 하나의 요소를 정의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정의 기준은 각 항목에서 나타나는 2개의 요소를 사용자가 입력하여 나머지 하나를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하나씩 선택하여 나선형 곡선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치와 회전에서는 사용자가 피치와 회전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피치와 회전은 사용자가 피치와 회전을 입력하여 높이를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피치를 50으로 주고 회전을 2바퀴로 했을 때
높이가 100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항목도 마찬가지로 높이와 회전은 높이와 회전을 입력함으로써 피치가 정의되는 기준이고, 높이와 피치의 경우 높이와 피치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여 회전을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선형 경우 스케치한 원을 중심으로 오기형 모양으로 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곡선의 끝점 지름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옵션으로 다시 돌아가서 테이퍼 나사산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퍼 나사산은 일정 각도로 나선형 곡선이 모이거나 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변 피치 옵션은 일정한 피치로 나선형 곡선이 생기는 일정 피치 옵션과 달리 아래 표를 사용하여 각 구역 간 피치가 달라지도록 설정하여 나선형 곡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선형 곡선이 완성된 형태를 보면 부피가 있는 피처가 아닌 단순히 선이 완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윕보스 베이스 명령을 사용하여 스프링 형태의 피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단면 스케치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 프로파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프링 구조의 피처가 완성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나사산을 만들기 위해서 앞서 한 것과 같이 나선형 곡선을 그리고 다른 피처 위에 나선형 곡선을 따라 단면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 스윕 보스 베이스 또는 스윕 컷을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솔리드웍스 2016에서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어 이러한 번거로움이 줄어들었습니다. 구멍 가공 마법사에 보면 나사산이라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그럼 나선형 곡선을 만든 것처럼 스케치 역할을 할 면을 잡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게 미리 보기가 적용이 된 건데 나사의 규격이 피처에 비해 너무 작아서 온통 분홍색으로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나사산의 규격을 조금 크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아래 나사산 방법의 절단 나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양대로 깎여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똑같이 돌출 나사산 선택하고
매트릭에 탭을 선택한 뒤에 확인을 누르면 기존의 피처에 나사산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2016에서는 구멍 가공 마법사의 나사산 기능을 사용하여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나사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프트 명령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로프트란 2개 이상의 단면을 연결하여 그 사이의 변이에 따라 3차원 형상을 생성하거나 자르는 명령입니다. 로프트 명령은 다른 피처 명령과 똑같이 여러 개의 단면 사이에 변이를 주어 3차원 형상을 생성하는 로프트 보스 베이스와 단면 사이에 변이를 주어 자르는 로프트 컷으로 나뉩니다. 로프트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항목은 여러 개의 단면입니다. 여러 개의 단면을 그리기 위해서는 단면을 그릴 수 있는 평면이 생성되어야 하며 생성된 평면에는 그리는 단면 스케치가 반드시 닫힌 회곡선이어야 합니다. 그럼 솔리드웍스에서 로프트 명령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단면이 생성될 평면들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윗면을 기준으로 총 3개의 기준면을 더 생성하겠습니다. 이제 단면을 그릴 수 있는 총 4개의 평면이 생겼습니다. 각각의 평면에 단면을 그리겠습니다. 먼저 윗면에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이 각각 60이 되도록 그려주고 그 다음 면에는 반지름이 25인 원을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윗면에는 사각형을 그리는데 아래쪽 사각형과 다른 방향으로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맨 윗면에는 평면 4와 똑같은 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단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로프트 돌출 보스 베이스 아이콘을 눌러 그 기능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누르면 왼쪽과 같은 대화창이 뜹니다. 이제 로프트에 사용할 단면들을 프로파일 항목에 선택하여 넣어줍니다. 이때 단면들의 순서를 맞춰서 입력을 해야지 아니면은 로프트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각 단면들을 연결하며 피처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프트 명령에서는 단면이 스케치될
평면들이 평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같은 평면상에 있어도 단면과 단면 사이에 로프트가 생성됩니다. 따라서 로프트는 피처를 만들 때 면과 면 사이를 연결하는 제한이 없습니다. 화면을 보면 녹색 점들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점들은 커넥터라 불리는데 단면과 단면 사이에 연결시키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커넥터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막 움직이는데 이때는 단면 스케치가 있는 평면에 수직한 면을 선택하여 보면은 커넥터들을 각 단면에 끝까지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프로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옵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로파일 바로 아래에 있는 시작, 끝 구속입니다. 일단 보면 시작 구속과 끝 구속이 있습니다. 시작 구속은 말 그대로 프로파일을 선택한 곳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끝 구속의 끝은 선택한 프로파일 목록의 맨 마지막이 됩니다. 그럼 시작 구속으로 각 옵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시작 구속과 끝 구속은 단면을 연결할 때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옵션인데 이것은 각각의 벡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프로파일의 수직한 옵션을 선택하면 시작 프로파일에 수직한 방향으로 화살표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화살표가 벡터를 나타내는데 이 값이 커질수록 아래쪽 단면에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벡터는 각도도 조절할 수 있는데 이 각도에 따라서도 형상이 바뀝니다. 방향 벡터는 면과 선을 선택하여 벡터 방향을 정할 수 있는데 이 옵션이 시작 구속이기 때문에 프로파일의 수직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면들과 평행하지 않은 다른 면으로 방향 벡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면들끼리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의 평행한 방향으로 벡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로프트 형상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그럼 끝 구속도 시작 구속과 마찬가지로 이 크기에 따라 끝 구속 단면에 더 가까운 형상을 만드는 구속 조건입니다.
그럼 다음은 안내곡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곡선은 두 단면 간 영향을 주는 정도를 조절하여 선으로 커넥터에 의한 연결이 아닌 사용자가 직접 스케치하여 로프트 형태를 조절할 수 있게 하는 선입니다. 그럼 다시 스케치로 돌아가 안내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면들이 그려진 평면들과 수직인 정면에 스케치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곡선으로 안내선을 그려준 후 안내선이 중간에 있는 단면들을 모두 관통하여 지나갈 수 있도록 구속 조건을 정의해 줍니다. 만약에 안내곡선이 단면에 닿아 있지 않다면 로프트가 생성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스케치를 종료하여 로프트 보스 베이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래서부터 단면을 선택을 하면 처음에 만들었던 것과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안내곡선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만든 형태와 똑같이 나오는 것을 그럼 단면을 아까와 같이 아래서부터 선택해주면 처음에 봤던 것과 같은 형태의 로프트가 나옵니다. 이제 안내 곡선을 선택하여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그린 안내선에 따라 로프트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면의 모양이 서로 다른 형상의 경우 로프트를 사용하면 쉽게 피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에서 배운 것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이 선택한 경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형상을 생성하거나 자르는 명령은 수입으로 경로와 단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성 시 경로부터 그리는 것이 수입 사용에 용이하며 수입 단면은 경로에 수직해야 하며 반드시 폐곡선이어야 합니다. 스프링 형태의 곡선을 만드는 나선형 곡선은 선이지만 높이가 존재하여 피처 메뉴에 있습니다. 나선형 곡선과 수입 명령을 사용하여 나사선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리드웍스 2016부터는 나사산 기능이 추가되어 손쉽게 나사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로프트는 2개 이상의 단면을 연결하여 그 변이에 따라 3차원 형상을 생성하거나 자르는 명령으로
단면 간의 모양이 다른 피처를 만들 때 용이합니다. 단면이 같은 평면에 있지 않는 한 단면 개수만큼 평면이 필요하며 로프트의 단면 또한 반드시 패곡선이어야 합니다. 안내곡선을 사용 시 안내곡선은 모든 단면과 교차해야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구강 수입 로프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